이 이야기는 동양 고전 역사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전장의 하늘에는 아직도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패배한 군대의 진영에는 죽은 자의 침묵과 살아남은 자의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수천의 병사가 쓰러진 전장에서 한 명의 패장이 조용히 눈을 떴다. 그의 이름은 연무. 천하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이끌던 장수였지만 오늘 그는 패배한 장수였다. 부서진 창과 부러진 깃발 사이에서 연무는 피 묻은 갑옷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멀리서 까마귀가 울었다. 패장의 밤. 대부분의 장수에게 그것은 끝을 의미했다. 패배한 장수는 목숨을 잃거나 이름을 잃거나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이 밤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밤이기도 했다. 연무는 불타는 전장을 바라보았다. 낮까지 이어졌던 전투는 처참했다. 북방의 강군 흑철군은 마치 폭풍처럼 밀려왔고 연무의 군대는 그 물결에 산산이 부서졌다. 기병은 흩어지고 포병은 포위되었고 지휘관들은 하나둘 쓰러졌다. 마지막 순간 연무는 퇴각을 명령했다. 그 명령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닐 패장의 낙인이 될 것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불길이 흔들리며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몇 명의 병사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너진 창을 지팡이처럼 짚고 있었다. 장군. 가장 앞에 있던 병사가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연무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10명도 되지 않았다. 수만의 군대 중 남은 것은 겨우 이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있었다. 연무는 낮게 말했다.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병사는 고개를 들었다. 장군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장의 바람이 재를 날렸다. 우리는 장군을 따라 싸웠습니다. 그러니 병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장군이 다시 싸운다면 우리는 또 싸울 것입니다. 그 말은 패배한 전장에서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연무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의 전투가 계속 떠올랐다. 흑철군의 철기병, 파도처럼 밀려오는 창벽, 그리고 무너지는 전열. 그들은 강했다. 아니,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었다. 그 군대 뒤에는 누군가 있었다. 이 전쟁을 설계한 자. 천하의 판을 뒤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연무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흑철군의 주인은 누구냐?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 병사가 말했다. 소문으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북방에서 새로운 군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불길이 다시 흔들렸다. 연무의 눈동자가 조용히 빛났다. 이름은? 병사는 낮게 대답했다. 도연. 그 이름이 밤 공기 속으로 흘러갔다. 연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타는 연기 사이로 차가운 별들이 떠 있었다. 패배한 장수에게 하늘은 언제나 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연무의 눈빛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천하. 지금 천하는 무너지고 있었다. 왕조는 약해졌고 지방 군벌들은 서로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 혼란 속에서 북방에서 새로운 군주가 일어나고 있었다. 연무는 조용히 말했다. 좋다.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다. 연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졌다. 하지만 그는 불타는 전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다. 패장의 입에서 나왔지만 패배의 말이 아니었다. 연무는 천천히 창 하나를 집어들었다. 부러진 창이었지만 끝은 아직 날카로웠다. 오늘 밤부터. 그는 낮게 말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병사들의 숨이 멎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아니 수백. 연무의 눈이 좁아졌다. 불길 너머 어둠 속에서 검은 깃발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깃발에는 낯선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검은 철로 된 칼 문양. 병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흑철군입니다. 패장의 밤. 그리고 그 밤의 한가운데서 연무는 다시 창을 들어 올렸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남은 병사는 10명. 다가오는 군대는 수백.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무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 밤이 바로 시작이군. 그리고 어둠 속에서 검은 군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패장의 밤. 그러나 바로 그 밤에 새로운 군주의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밤의 전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조금 전까지 수만의 군대가 부딪히던 땅이었지만 지금은 바람이 타버린 깃발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점점 또렷해지는 소리가 있었다. 말발굽.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연무는 어둠 속을 바라봤다. 불길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군대. 흑철군이었다. 그들의 깃발은 검은 밤과 거의 구분되지 않았지만 불길이 스칠 때마다 깃발에 새겨진 문장이 번뜩였다. 검은 철로 만든 칼 분양. 북방에서 태어난 새로운 군대의 상징이었다. 연무의 뒤에 서 있던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10명 남짓한 병사들. 그들이 들고 있는 창은 부러져 있었고 갑옷은 피와 재로 더러워져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전투였다. 하지만 연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창을 가볍게 쥐고 다가오는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 기병들이 불빛 속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갑옷은 어둡게 빛나는 철로 만들어져 있었고 말의 머리까지 철 장식으로 덮여 있었다. 북방의 전쟁 기병. 흑철군의 정의였다. 기병들은 일정한 거리에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길이 열렸다. 그들 사이로 한 명의 기병이 앞으로 나왔다.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단단한 갑옷. 어깨에는 검은 망토가 걸쳐져 있었다. 말 위에 앉은 모습만으로도 그가 이 군대의 지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무는 눈을 좁혔다. 기병은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연무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대가 연무인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렸다. 연무는 대답했다. 그렇다. 기병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부서진 창, 지친 병사들, 불타는 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무의 얼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흑철군 기병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돌로 만든 군대 같았다. 잠시 후 기병이 다시 말했다. 오늘 전투를 지휘한 장수가 그대라고 들었다. 연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패배했군. 그렇다.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만 명의 피와 죽음이 담겨 있었다. 기병의 눈빛이 아주 미묘하게 변했다. 그럼에도 도망치지 않았다. 연무는 웃지 않았다. 패장이 도망치면 군대가 죽는다. 잠시 바람이 불었다. 불길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기병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직접 보러 왔다. 연무의 눈이 조금 좁아졌다. 무엇을? 기병은 연무를 바라봤다. 천하가 말하는 장수라는 것을. 그 말과 함께 기병은 말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검은 갑옷이 불빛 속에서 무겁게 빛났다. 그는 몇 걸음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연무 앞에서 멈췄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창 하나 정도였다. 병사들은 숨도 쉬지 못했다. 흑철군의 지휘자가 패장 앞에 서 있었다. 기병은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내 이름은 도연이다. 그 순간 연무의 뒤에 있던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북방에서 천하를 흔들고 있다는 그 이름. 흑철군의 주인. 도연. 연무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잠시 후 그는 낮게 말했다. 소문보다 전군. 도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다. 소문은 늘 늦게 도착한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타버린 전장. 쓰러진 병사들. 그리고 살아남은 몇 명의 병사들. 도연은 다시 연무를 바라봤다.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연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연이 말했다. 패배한 장수가 살아남으면 보통 두 가지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복수를 꿈꾸거나 충성을 바친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깃발이 천천히 흔들렸다. 도연의 눈이 연무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대는 어느 쪽인가? 순간 전장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연무의 병사들은 긴장한 눈으로 장군을 바라봤다. 패장의 선택.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연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부러진 창을 바라봤다. 부러진 창 끝에는 아직도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창을 땅에 꽂았다. 금속이 흙을 파고드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연무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둘 다 아니다.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럼 무엇인가? 연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울렸다. 나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천하를 본다. 잠시 침묵.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야망. 그리고 전쟁의 냄새. 도연의 눈이 깊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흑철군이 아니었다. 급하게 달려오는 기병이었다. 기병은 숨이 찬 목소리로 외쳤다. 장군. 그는 도연 앞에 멈춰섰다. 북쪽 요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순간 도연의 눈빛이 바뀌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보고였다. 누가? 기병이 대답했다. 검은 깃발을 든 군대입니다. 도연의 눈이 번쩍였다. 우리 군대가 아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흑철군조차 모르는 군대였다. 불타는 전장 위에서 연무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천하가 움직이기 시작했군. 도연은 고개를 돌려 연무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 속에는 처음 보는 흥미가 떠오르고 있었다. 패장의 밤. 그러나 그 밤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전쟁의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장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북쪽 요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흑철군의 진영 전체를 흔들기에 충분한 말이었다. 도연의 눈이 천천히 어둠을 향했다. 북쪽. 그곳에는 흑철군이 천하를 향해 내려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목이 있었다. 북방 요새. 돌로 쌓은 거대한 성벽과 천길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 그곳이 무너지면 흑철군의 보급로가 끊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 천하의 군벌들은 북방을 향해 달려들 것이다.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길이 흔들리며 그의 검은 갑옷을 비췄다. 곁에 서 있던 전령이 다시 말했다. 검은 깃발을 든 군대입니다.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숫자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령은 잠시 숨을 골랐다. 적어도 3천 이상입니다. 주변에 서 있던 흑철군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3천. 작은 군대는 아니었다. 특히 북방 요새를 공격할 정도라면 단순한 도적 무리가 아닐 것이다. 도연은 낮게 말했다. 누가 움직이고 있지? 그의 시선이 천천히 돌아갔다. 그리고 연무에게 멈췄다. 연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부러진 창을 땅에 꽂은 채 조용히 불타는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흑철군 장교 몇 명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오직 연무에게 향해 있었다. 연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봤다. 그곳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불빛이었다. 요새 쪽에서 타오르는 불. 연무는 조용히 말했다. 흑철군을 시험하는 자가 있다. 도연의 눈이 살짝 움직였다. 시험? 연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하의 군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북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군대.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끄는 군주. 연무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다. 잠시 바람이 불었다. 흑철군이 정말로 천하를 뒤집을 힘이 있는가? 전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연무의 말을 깊이 듣고 있었다. 연무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작은 군대를 보낸 것이다. 3천 병력. 패배에도 잃을 것이 없는 군대. 도연이 낮게 물었다. 성공하면? 연무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천하가 움직인다. 불길이 다시 흔들렸다. 흑철군 장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군대를 움직여야 합니다. 또 다른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다. 북방 요새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이 천천히 전장을 후었다. 수백의 기병.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패장. 연무. 그는 조금 전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천하를 본다. 도연은 갑자기 웃었다. 아주 조용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흥미롭군. 장교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도연은 연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 말이 맞다면 지금 북쪽에서 싸우고 있는 군대는 미끼다. 연무가 짧게 대답했다. 진짜 군대는 따로 있다. 도연의 눈이 번쩍였다. 어디에? 연무는 천천히 전장을 둘러봤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어둠 속의 한 방향을 가리켰다. 여기. 그 순간 멀리 숲속에서 화살 하나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불화살이었다.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며 올라갔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숲속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동시에 켜졌다. 어둠 속에서 군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깃발. 하지만 흑철군의 깃발이 아니었다. 낯선 문양. 뱀이 창을 감싸고 있는 문장이었다. 흑철군 장교 중 한 명이 외쳤다. 매복이다. 숲속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둥둥둥. 그 소리는 전장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천의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연의 병력은 겨우 수백 기병. 완벽한 함정이었다. 흑철군 장교가 다급하게 외쳤다. 장군, 후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연무에게 향해 있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도연이 물었다. 알고 있었군. 연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땅에 꽂혀있던 창을 뽑았다. 금속이 흙에서 빠져나오는 소리가 울렸다. 연무는 창을 가볍게 돌리며 말했다. 패장은 늘 뒤를 본다. 그의 시선이 다가오는 군대를 향했다. 수천의 병사, 횃불의 바다, 그리고 점점 좁혀지는 포위망. 연무는 낮게 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투다. 도연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떠올랐다. 패장의 밤. 그러나 그 밤의 한가운데서 흑철군의 군주와 패배한 장수가 같은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천의 군대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북소리가 밤의 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둥둥둥. 숲속에서 쏟아져 나온 군대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횃불의 불빛이 바다처럼 흔들리며 전장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수천의 병사들이 원을 그리듯 움직였다. 흑철군의 기병들은 어느새 포위망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장교 한 명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완전히 둘러싸였습니다. 또 다른 장교가 창을 꽂혀쥐었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횃불 사이로 보이는 적군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3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몰랐다. 그들의 깃발이 밤바람에 흔들렸다. 창을 감싸는 검은 뱀 문장. 그 문양을 알아본 장교가 낮게 말했다. 남쪽 군벌 사령군이다. 사령군. 남쪽 평원을 지배하는 군벌이 키운 군대였다. 흑철군이 북방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경계하며 움직였던 세력. 그리고 지금 그들은 완벽한 함정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그 깃발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치 이미 예상한 일처럼 아주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깊고 차가운 계산이 그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연무는 창을 들고 전장을 둘러봤다. 포위망은 이미 완성되고 있었다. 횃불이 하나 둘 드러나며 어둠이 사라지고 있었다. 적군의 선두에서 갑옷을 입은 장수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투구에는 긴 깃털 장식이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붉은 망토가 걸쳐져 있었다. 사령군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포위망 안쪽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크게 웃었다. 하하, 역시 소문대로군. 그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다. 북방의 군주 도연. 다음 순간 그의 눈이 옆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연무에게 멈췄다. 잠시 놀란 표정이 스쳤다. 그리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패장 연무까지. 그의 웃음이 더 커졌다. 오늘 밤은 하늘이 나를 돕는군. 주변 병사들이 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공기를 흔들었다. 사령군 지휘관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러자 소리가 멈췄다. 그는 포위망 한가운데를 바라보며 말했다. 천하가 궁금해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흑철군이 정말 강한가? 그는 주변 군대를 가리켰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시험하러 왔다. 잠시 바람이 불었다. 횃불의 불꽃이 크게 흔들렸다. 지휘관이 다시 말했다. 오늘 밤 여기서 끝이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북방의 군주도. 그의 시선이 연무에게 향했다. 패장도. 그 순간 연무가 낮게 웃었다. 아주 짧은 웃음이었다. 사령군 지휘관의 눈이 좁아졌다. 무엇이 웃기지? 연무는 창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다. 한 가지가 틀렸다. 지휘관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지? 연무는 주변의 횃불 바다를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시험하는 건 너희가 아니다. 잠시 침묵. 사령군 지휘관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그때였다. 도연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맞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도연은 전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밤은 시험이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누가 천하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 사령군 지휘관이 비웃었다. 웃기는군. 그는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보여줘라. 그 순간 수천의 병사가 동시에 방패를 들어 올렸다. 쿵. 지면이 울렸다. 창이 일제히 앞으로 기울었다. 포위망이 좁혀지기 시작했다. 흑철군 기병들은 말고삐를 잡으며 조용히 진영을 정리했다. 수백 기병, 그리고 수천의 적군.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때 연무가 갑자기 말 위로 뛰어올랐다. 부러진 창이 달빛을 스쳤다. 그는 도연을 향해 말했다. 군주. 처음으로 그는 그렇게 불렀다. 도연의 눈이 살짝 움직였다. 연무가 말했다. 저들이 원하는 건 하나다.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보는 것. 잠시 침묵. 그리고 연무는 창끝을 적군을 향해 내렸다. 그러니 보여주자. 그의 눈이 불꽃처럼 빛났다. 흑철군이 무엇인지. 다음 순간 연무가 말을 몰았다. 말이 땅을 박차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사령군 병사들이 놀라 소리쳤다. 미쳤다. 돌격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무는 포위망을 향해 곧장 달리고 있었다. 그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흑철군. 수백 기병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도연이 검을 뽑았다. 달빛이 검날 위에서 번쩍였다. 그리고 그의 명령이 떨어졌다. 돌격하라. 그 순간 수백의 말발굽이 동시에 땅을 팍 찼다. 둥. 대지가 울렸다. 포위망을 향해 흑철군의 기병이 폭풍처럼 달려가기 시작했다. 패장의 밤. 그러나 그 밤의 한가운데서 한 명의 패장이 앞장서고 한 명의 군주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수천의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말발굽이 대지를 찢으며 울렸다. 둥둥둥. 수백의 기병이 동시에 달리기 시작하자 밤의 전장이 흔들렸다. 연무는 가장 앞에서 달리고 있었다. 부러진 창을 쥔 채 곧장 사령군의 방패벽을 향해 돌진했다. 적군의 선두에서 누군가 외쳤다. 막아라. 수천의 병사가 동시에 창을 내밀었다. 촘촘한 창벽. 말이 뛰어들기에는 너무 촘촘한 방어였다. 그러나 연무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바람이 그의 갑옷을 세게 흔들었다.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눈을 번쩍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연무가 고삐를 강하게 당겼다. 말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정면 돌격이 아니었다. 그는 창벽의 가장자리로 비틀듯이 파고들었다. 사령군 병사들이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옆이다. 막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무의 창이 번쩍였다. 부러진 창끝이 첫 번째 병사의 목을 스치며 지나갔다. 피가 공중에 튀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흑철군 기병이 밀려들어왔다. 도연의 기병대였다. 검은 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폭풍처럼 틈을 파고들었다. 말과 말이 부딪히고 창과 방패가 깨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다. 사령군의 포위망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사령군 지휘관이 소리쳤다. 진영을 유지해라. 하지만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연무는 말 위에서 몸을 낮추며 계속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창이 다시 한번 번쩍였다. 두 번째 병사가 쓰러졌다. 세 번째 병사가 밀려났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짧은 길이 생겼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서 도연이 달리고 있었다. 검은 망토가 반바람에 크게 펄럭였다. 그의 검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사령군 병사들이 쓰러졌다. 흑철군 기병들은 그 뒤를 따라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수백의 기병. 그러나 그 기세는 마치 수천의 군대처럼 거칠었다. 사령군의 방패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포위망 바깥에서 병사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뚫린다. 진영이 무너진다. 사령군 지휘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겨우 수백이다. 하지만 그 수백은 멈추지 않았다. 연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외쳤다. 지금이다. 그 순간 도연이 검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명령을 내렸다. 밀어라. 그 말과 동시에 흑철군 기병이 다시 속도를 올렸다. 말들이 거의 부딪힐 듯 달려들었다. 사령군 병사들이 밀려났다. 방패벽이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쾅! 한 지점이 완전히 무너졌다. 포위망에 커다란 틈이 생겼다. 흑철군 기병이 그 틈으로 폭풍처럼 빠져나갔다. 사령군 병사들이 뒤에서 소리쳤다. 쫓아라. 놓치지 마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백의 기병이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연무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횃불의 바다. 그리고 여전히 끝없이 서 있는 사령군 병사들. 그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도연의 말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의 말이 나란히 달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연이 말했다. 패장이라 불리기엔 아깝군. 연무는 짧게 웃었다. 오늘 밤은 운이 좋았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의 눈이 어둠을 향했다. 이건 시작이다. 말발굽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멀리 북쪽 하늘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고 있었다. 북방 요새였다. 그곳에서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천하가 움직이고 있다. 연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다. 잠시 후 도연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연무. 연무가 고개를 돌렸다. 도연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랐다. 그 안에는 확신 같은 것이 있었다. 내 군대에 와라.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북방의 군주가 패장에게 내린 제안. 연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는 낮게 물었다. 왜 나인가?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오늘 밤. 그의 시선이 전장을 향했다. 수천의 군대 속에서도 앞으로 달린 사람은 하나였다. 잠시 침묵. 그리고 도연이 덧붙였다. 그런 장수는 필요하다. 연무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연기 사이로 차가운 별이 떠 있었다. 패장의 밤. 하지만 그 밤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 연무는 천천히 말했다. 군주. 도연이 그를 바라봤다. 연무의 눈이 조용히 빛났다. 천하는 아직 넓다.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다. 그러니 그의 시선이 북쪽 요새를 향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도연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패장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투는 이제 천하를 흔들 전쟁이 첫 장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먼 훗날 사람들은 이 밤을 이렇게 기억하게 된다. 패장의 밤. 그리고 새로운 군주의 탄생이 시작된 밤.